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가벼운 낚시 상식 하나 투척하고 갈랍니다. 일반적으로 낚시 상식 하면은 모든 게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오늘은 붕어가 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가 뜰 때는 어떤 연유로 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도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갖습니다. 온도 중에서도 수온입니다. 수온 중에서도 바닥 수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교차가 큰 날이라든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 물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표층 온도가 차가워지면 빠진 물은 밑으로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그때까지 적응되어 있던 붕어들이 차가운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뜹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붕어라는 동물들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온도에 자기 몸이 변화가 돼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물 온도가 18도씨에 가장 먹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속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붕어는 물이 차갑든 물이 따뜻하든 자기 온도가, 몸의 온도가 그 온도에 적응될 수 있는 시간, 적어도 3, 4일을 지속해서 그 온도가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아마 거기에 적응이 돼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물이 차갑든 물이 뜨겁든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동물들이 변온 동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 수온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 일교차가 큰 날 저녁에 차가워져서 갑자기 물이 내려가게 되면 차가운 물이 내려오게 되면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간다.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대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저수지 보면 우리나라 저수지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저수지의 저 뒤에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산에서 큰 산이 반드시 저수지 위에 산이 있게 되어 있는 곳인데요. 자, 이 저수지에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근처에서 오는 비들은 크게 그렇게 온도에 민감하게 작용을 안 합니다. 바로 먼 곳 산에서 많이 내리는 비는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계곡물을 거쳐서 이쪽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차가운 냉수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 저수지 근처에서 내리는 비보다 저 멀리 산에서 내리는 비는 많은 양이 산에서 내리게 되면 그 산에서 형성되어 있는 빗물이 모여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냉수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이 냉수대가 들어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붕어라는 동물들은 차가워서 또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일교차가 큰 날이라든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이처럼 냉수대가 형성이 된다든지 할 때는 붕어가 뜹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적응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적응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먹이 활동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압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지금 붕어들이 떠 있다. 자, 저기압은 어떻습니까?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지점에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물이 위에서 고기압일 때는 기압이 물을 누르는데 저기압일 때는 그 가운데가 공기가 불어서 나갔기 때문에 물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붕어도 맨 밑에
자기네들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물이 갑자기 눌러놓을 힘이 없기 때문에 붕어가 자동적으로 왜 이러지 하고 뜨게 됩니다. 그래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그 층이랑 자기네들이 붕어가 스스로 뜨니까 자기 몸속에 있는 불에에 있는 불에를 공기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뽀글이가 그때 저기압일 때 곳곳에서 뽀글이가 나오는 이유는 붕어들이 가라앉히기 위해서 몸이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 불에서 공기를 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이제 붕어들이 자기가 맞게끔 뜨는 거를 붕어의 불에 있는 공기를 빼면서 다시 가라앉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일 때 붕어가 또 뜨게 됩니다. 세 번째, 바로 인력입니다. 자, 잡아당길 일, 그 다음에 힘력. 잡아당기는 힘.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있습니다. 태양, 지구, 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겠죠.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돼 있는 이때 바로 음력 30일입니다. 음력 30일 날 태양과 지구가 달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달과 태양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기라고도 합니다. 달이 지구에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달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이 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역시 물도 조금씩 잡아당깁니다. 자, 그리고 이 달이 한 바퀴 돌아가 가지고 밑으로 가 있겠죠. 밑으로 가 있는 날, 이런 날.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음력 15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날과 여기에 있는 날은 양쪽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인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뜹니다. 바다에서도 이럴 때가 살이라고 합니다. 조수 간만화체가 가장 크게 나는 날. 민물에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원로 낚시인 송기섭 선생님이 이런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글을 낸 적이 있습니다. 붕어 낚시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여러 군데를 자기 회원들이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역시 이 날과 30일 날과 15일 이때는 큰 붕어가 대물 나오는 게 현저히 줄더라. 그런 걸 통계를 낸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잡아당기는 힘, 인력으로 인해서 역시 붕어가 뜬다. 그러면 역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오늘은 세 가지 온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기압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붕어가 뜨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도 저기압이든 인력이든 여하튼 그 물들이 서로 돌고 돌아서 안정되는 시간은 아마 새벽 한 3시쯤 되지 않나. 그리고 새벽 4시, 5시 이때쯤이면 어느 때든 먹이 활동은 한다. 그래서 새벽 낚시가 되는 거 아닌가.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알고 있는 낚시 상식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상식은 상식일 뿐입니다. 그대로 이게 우리 낚시하는데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